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검찰에 조만간 또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채널A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인데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 농사 짓는 대학 친구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공간에서 이제 검찰의 추가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할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침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목조 건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목조 건물에는 원래 친구네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여기서 사는 건 좀 꺼려지니까 공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저희 취재진이 간 김에 저희 안전지사를 좀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학 친구도 직접 만나봤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항상 있으면 자기도 신경이 쓰여. 여기는 또 컨테이너로 다 있겠다고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그냥 판단을 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편이고 저도 말을 안 붙이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드러나고 본인이 한숨쉬면 또 그냥 들어주고 어디는 신경이 지금 조금 이제 약간 그냥 심오한 정도로 해서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모초의 컨테이너 건물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준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죠. 전기장판 정도 하나만 있는 그런 가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누추한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지사가 전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휴게소에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랑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할까봐 도와주고 있다. 안전지사의 아내도 집에서 잠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 작가님? 예. 글쎄 친구가 안전지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부인에게 큰 상처를 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전지사의 부인을 저도 이제 방송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참 좋은 여성이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아온 이력을 볼 때 가정 경제도 다 감당을 했고 아이들 키웠고 아버지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치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정치인으로서는 90점이라고 생각한다. 예. 잘나고 반듯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아내의 어머니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반듯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저렇게 추레하고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그러고 안전지사가 저도 이제 안전지사 인터뷰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은 분이 저 같은 분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놀라셨어요.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워낙에 깔끔하고 단정하고 반듯한 그러면서 친여성적인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고 좀 과장되게 하느냐.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를 검찰에 빨리 소환해달라. 소환해달라. 예. 그러면서 소환하기 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굉장히 뉴스가 많은 날이었고, 그리고 안전지사가 이 정치 비자금 문제로 해갖고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볍지 않게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버 발언의 한 종류였다. 이런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누구를 과연 지지하느냐.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 아예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정치 비용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대한 지지 세력 이것이 없어지는 이 반정치의 시대가 되는 건 참 우리 사회로서 큰 손실이다. 예. 그건 안전지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저질렀지만 가장 큰 거는 네. 정치에 대한 환멸을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런 가운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우리 줄임말로 전성협의라고 하는데 국회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녀석이 2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보다 더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나온 게 이제 김지은 씨는 실제로 고소를 해서 서부지검에 접수가 된 상태고 또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해서 안전지사의 싱크탱크의 그 직원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추가로 1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공개된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건데요. 예. 예, 오늘 그런 폭로가 이제 배복주, 즉 그 전성엽 상임대표를 통해서 추가로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피해가 더 있다. 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작가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2명 외에 네. 그 앞 1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1명 이상. 저분들이 뭐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힘든 일정을 마쳤을 때라든가 네. 혹은 정치적으로 자신 능력에 거푼 일을 했을 때 꼭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사로서 그동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불안함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여성에 대한 하나의 유린을 통해서 해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 배복주 대표인데요. 오늘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뭐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전해져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갖고요. 강 기자가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 그 기자회견에도 등장하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그 접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제가 받은 문자인데요. 전국 성폭력 상담협의회의 배복주입니다. 안전지사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도 있고 제보도 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해자 보호 원칙상 못합니다. 라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고소가 들어가거나 추가 수사가 들어가거나 추가 폭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 고소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글쎄 여전히 안전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안전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안전지사의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요. 바로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뭐 이런 어허. 혐의인데 과거의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 권력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과거 판례를 보면 저렇게 음대 교수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했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 실제로 형도 살지 않았고요. 연예기획사 대표 같은 경우도 징역 10개월 정도 사는데 그쳤습니다. 저게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실제로 형량이 애초에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내는 게 다였고 추행이라고 하면은 뭐 2년 이하 징역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형이 없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저런 식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게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네. 애초에 내릴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의외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과거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수사 상황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올해 2월 25일 아니겠습니까?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소유가 누구냐면 안전지사의 오랜 30년 지기 친구 소유의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뭔가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강 기자? 예, 그러니까 30년지기 친구가 이제 대표로 있는 이 건설사에서 충남 지역 도수로 공사를 좀 많이 수주해 갔다 이런 의혹인데 어허.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가 전체 3건의 상하수도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충남에서만 2건을 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시기가 사실 4대강에 대해서 좀 안희정 지사의 그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뭄이 한창 충남을 좀 괴롭혔는데 이때 4대강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충남의 가뭄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4대강에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안희정 지사 태도가 과연 이 친구 때문에 좀 이렇게 뭐 태도를 전향하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 오피스텔을 제공해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 근데 김지은 씨는 그 제공받은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소유한 건설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안전지사가 이제 충남지사에 있을 때 충남의 수로공사 2건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우연의 일치 치고는 예. 굉장히 딱딱 들어맞는 거죠. 우리가 그 지방 권력들이 친구를 봐주는 이런 지방 토호들하고의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길이 직진을 해도 되는데 완전히 S자로 그냥 그 서너 번 돌지를 않나, 또는 갑자기 없던 그 주유소가 있는 곳에 거기를 들려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이 카르텔이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 지사나 이 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어허. 만약에 친구 관계라면 절대로 오히려 더 공사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금하자. 이것이 정치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태도인데 이게 뭐 그 관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궁색하고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다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예, 이 부분도 또 다른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선택을 할까봐 도와주고 있다. 안전지사의 아내도 집에서 잠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 작가님? 예. 글쎄 뭐 친구가 안전지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부인에게 큰 상처를 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전지사의 부인을 저도 이제 방송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참 좋은 여성이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아온 이력을 볼 때 가정 경제도 다 감당을 했고 아이들 키웠고 아버지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치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정치인으로서는 90점이라고 생각한다. 예. 잘나고 반듯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아내의 어머니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반듯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저렇게 추레하고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심정이 어떨까. 예. 저는 그러고 안전지사가 저도 이제 안전지사 인터뷰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은 분이 저 같은 분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놀라셨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워낙에 깔끔하고 단정하고 반듯한 그러면서 친여성적인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고 좀 과장되게 하느냐.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를 검찰에 빨리 소환해달라. 소환해달라. 예. 그러면서 소환하기 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예. 굉장히 뉴스가 많아. 피해가 더 있다. 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작가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2명 외에 네. 그 앞 1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1명 이상. 저분들이 뭐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힘든 일정을 마쳤을 때라든가 네. 혹은 정치적으로 자신 능력에 거푼 일을 했을 때 꼭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사로서 그동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불안함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여성에 대한 하나의 유린을 통해서 해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 배복주 대표인데요. 오늘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전해져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갖고요. 강 기자가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의 그 기자회견에도 등장하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그 접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제가 받은 문자인데요. 전국 성폭력 상담협의회의 배복주입니다. 안전지사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도 있고 제보도 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해자 보호 원칙상 못합니다. 라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고소가 들어가거나 추가 수사가 들어가거나 추가 폭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 고소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글쎄 여전히 안전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검찰에 조만간 또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채널A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인데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 농사 짓는 대학 친구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공간에서 이제 검찰의 추가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할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침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목조 건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목조 건물에는 원래 친구네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여기서 사는 건 좀 꺼려지니까 공간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저희 취재진이 간 김에 저희 안전지사를 좀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학 친구도 직접 만나봤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이 2개인데 저라도 이거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항상 있으면 자기소개 신경이 쓰여. 여기는 또 컨테이너로 다 있겠다고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그냥 판단을 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편이고 저도 말을 안 듣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들어놨고 본인이 한숨 쉬면 또 그냥 들어주고 여기는 무슨 지금 조금 이제 약간 그냥 심오한 정도로 해서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 건물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준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죠. 전기장판 정도 하나만 있는 그런 가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누추한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지사가 전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휴게소에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랑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날이었고 그리고 안전지사가 이 정치 비자금 문제로 해갖고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볍지 않게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버 발언의 한 종류였다. 예. 이런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를 과연 지지하느냐. 믿을 사람 없다. 예. 그래서 아예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정치 비용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대한 지지 세력 이것이 없어지는 이 반정치의 시대가 되는 건 참 우리 사회로서 큰 손실이다. 예. 그건 안전지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저질렀지만 가장 큰 거는 네. 정치에 대한 환멸을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런 가운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우리 줄임말로 전성협의라고 하는데 국회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녀석이 2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보다 더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나온 게 이제 김지은 씨는 실제로 고소를 해서 서부지검에 접수가 된 상태고 또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해서 안전지사의 싱크탱크의 그 직원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추가로 한 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공개된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건데요. 예. 예, 오늘 그런 폭로가 이제 배복주, 그 전성엽 상임대표를 통해서 추가로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안전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안전지사의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요. 바로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추행 뭐 이런 어허. 혐의인데 과거의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 권력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과거 판례를 보면 저렇게 음대 교수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했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 실제로 형도 살지 않았고요. 연예기획사 대표 같은 경우도 징역 10개월 정도 사는데 그쳤습니다. 저게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실제로 형량이 애초에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가늠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내는 게 다였고 추행이라고 하면은 뭐 2년 이하 징역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형이 없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저런 식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이런 게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네. 애초에 내릴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의외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과거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수사 상황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올해 2월 25일 아니겠습니까?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소유가 누구냐면 안전지사의 오랜 30년 지기 친구 소유의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지금